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최근 저희 헬스조선 질병백과톡에서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사람들이 지방흡입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Q&A를 모아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링 없이 솔직 담백하게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살벌 지방흡입. 궁금하거나 헷갈리거나 국내 지방흡입 수술 대가 365MC병원 이선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마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접하셨을 텐데 다양한 질문을 들으시면서도 그중에 유독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하여 직접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OX 세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원장님? 네. 그리고 저도 저의 느낌상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제시를 하고 원장님과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방 흡입 수술을 한 뒤에 요요가 안 온다. 둘, 셋.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아닌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흔히 요요라고 하면은 내 살을 뺐는데 다시 살 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를 말하는 게 요요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요 현상은 내가 체중이 60kg였는데 55kg로 뺐다가 관리가 안 돼서 다시 60이 됐을 때 요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흡입 수술은 체중을 빼서 라인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요요가 오는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60kg에 받아서 55kg의 몸매가 됐는데 내 몸무게를 60kg를 꾸준히 유지하면 55kg의 라인이 평생 유지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내가 60kg에서 수술을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65kg, 70kg가 된다면 저희가 지방흡입을 할 때 100% 제거하지 못하고 보호층을 조금 남기게 되는데 조금 남긴 보호층도 살이 찌면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몸무게보다 는다면 아무래도 볼륨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면 요요가 안 온다라고 하는 말은 단정적으로 딱 말을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전제가 있어야죠. 수술했을 당시에 몸무게를 유지만 한다면 요요가 생기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수술했을 때보다 체중이 찌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방 흡입 수술 후에는 살이 처지거나 울퉁불퉁해진다. 둘, 셋. 둘 다 세모가 나왔는데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세모를 들게 됐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처지는 부분과 울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흡입 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또 걱정하는 부분이 수술했더니 배가 이렇게 많이 늘어지고 처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단정적으로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수술만 잘 진행되면 오히려 처졌던 부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하면 피부가 얇아지니까 얇아져서 처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거워서 늘어졌던 부분이 가벼워지면서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이 늘어졌거나 아랫배가 축 처졌던 분들도 수술을 받고 나면 배에 완전히 달라붙거나 이렇게 일자팔처럼 올라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보통 저희가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보호층을 남기게 됩니다. 피부 밑에 3mm에서 5mm 정도의 지방층을 남기는데요. 이것을 남기지 않고 흔히 말하는 피부 껍데기만 남기는 식으로 100% 다 제거하면 그때는 피부가 늘어지고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층을 남기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는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mm에서 5mm의 보호층을 균일하게 남기는 수술을 잘 받게 되면 피부는 절대 울퉁불퉁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처음 수술 잘 받아서 배가 매끄럽게 됐는데 그 후에 살이 찌게 되면은 살이 쪄서 약간 울퉁불퉁한 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즉 미묘하게 울퉁불퉁했을 때는 표시가 안 나다가 살이 찌면서 지방층이 늘어나면서 울퉁불퉁한 게 약간 티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수술을 잘 받으면 처지는 것도 개선되고 울퉁한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 지방 흡입량과 관련한 안전 기준이 따로 있나요? 특별히 뭐 의료법이나 교과서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교과서에 따르면 대용량 지방 흡입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주로 한 번에 순수 지방 5000cc 이상을 제거하는 것을 대용량 지방 흡입이라고 정의해 놓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대용량 지방 흡입은 가능은 하지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갖춰놓고 하라고 하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 흡입할 때 뽑는 양보다는 남기는 양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을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100%다 뽑게 되면은 근육 라인이라든지 매끄럽지 않은 라인, 예쁘지 않은 라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하면 수술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날씬해진다. X. 그렇죠. 저도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수술을 하면 허벅지를 예를 들면 한쪽 다리 수술을 끝내고 반대편 다리 수술을 하는데요. 그때는 다리가 되게 가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 다리 수술을 하는 동안에 1시간 정도 흐르다 보면은 이 다리가 다시 수술을 하기 전 상태로 부어요. 저희가 보면은 발목 삐더라도 많이 붓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 흡입 수술은 그 지방층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 받은 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한다든지 자기 몸을 보게 됐을 때는 별로 줄어 있지가 않아요. 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를 수술하고 2주까지는 붓기가 안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이랑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평균적으로 눈에 띌 만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그냥 보통 저희는 2달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수술하고 한 달 지나면 60% 회복되고 2달 지나면 90%, 3달 정도 되면 거의 100% 회복된다 말씀드리는데 물론 예외는 있어서 뭉침이 아주 심했던 분들은 뭉침이 다 풀리기까지 좀 3개월 이상 걸리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보편적인 경우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이면 충분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하면 가슴이 커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원장님? 이거 피켓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둘, 셋. 동그라미를 드셨어요. 네. 그 사실이라는 말씀이신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는 지방 흡입 하시는 의사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미국에서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부 지방 흡입을 받은 분들 중에서 가슴 사이즈가 커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게 경험상이 있어서 실제로 복부 지방 흡입을 받은 분 중에서 4분의 1의 케이스에서 가슴 사이즈가 한 컵이 커졌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 컵이나요? 네. 반 컵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은 흔히 알고 있기는 난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방 세포에서도 일정 부분 나와요.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은 좀 질이 좋은 여성 호르몬이고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은 좀 질이 떨어지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면 아무래도 난소에서 나오는 질이 좋은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성성이 강화되는 거죠. 임신도 잘 되는 경우 있고 또 피부도 좀 더 여성스러워진다는 경우도 있고 가슴 사이즈도 더 커진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질 좋은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술과 비수술적인 비만 치료 중에 지방 자체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지방 흡입이 유일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O인가요, 원장님? 네, 이건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단 O로 했습니다. 피하지방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단순하게 시술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직접 빼는 수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술 중에도 지방 세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 세포를 죽여서 영구적으로 없앤다는 시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사이즈가 줄은 건지 지방 세포 자체를 죽여서 한 건지 어떤 이론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는 힘든데 이 지방흡입 수술 자체는 실시간으로 지방 덩어리를 다 빼내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방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죠. 그럼 람스와 같은 지방 흡입 주사도 이렇게 지방을 직접 제거하는 기술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 주사도 뽑는 양만 지방 흡입과 차이가 있지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시술과 달리 이런 람스라고 불리는 지방 흡입 주사도 지방을 직접 제거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을 겪으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살이 찌셨던 분들은 임신으로 인해서 더 살이 찌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출산 직후에 이런 지방 흡입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피켓을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산 직후에도 지방 흡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컨디션만 괜찮으면 지방 흡입은 출산 직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는 할 일이 좀 있잖아요. 수유도 해야 되고 산후기도 거쳐서 몸도 좀 추스려야 되고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해도 괜찮지만 보통 저희는 출산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이제 좀 딜레이 했다가 하시라고 권유는 드리고 있어요. 원칙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서 몸을 추스리는 어떤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럼 혹시 이런 분들 말고 지방 흡입 수술을 좀 살짝 피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나요? 지방 흡입을 피해야 되는 경우는 절대적인 금기증이라고 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다시 말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술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흡입 수술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혹시 수술 받다가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음식 관련한 질문이에요. 지방 흡입 수술을 한 후에 지방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온다. 이 질문이거든요. 둘, 셋. X, 둘 다 X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음식을 특별히 가릴 건 없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지방 흡입 수술은 그냥 잠 자고 깼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무리해서 운동 일부러 할 필요도 없고 식사 습관도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사 습관을 하시면 되지 뭐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뭘 안 먹거나 더 막 챙겨 먹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제일 보편적인 것이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사를 하시는 것이 꼭 지방 흡입 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중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식단도 그렇게 하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술 받고 나서 다음 날부터 뭐 막 하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2주 정도는 좀 컨디션도 회복해야 되니까 식사도 잘 하시라고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풀어봤는데 너무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 속이 다 뻥하고 뚫린 기분입니다, 원장님. 어떠셨어요? 아주 재밌게 잘 진행한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질문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별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글을 옮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헬스조선 질병백과톡 지방흡입수술 Q&A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헬스조선 질병백과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